안녕하세요, 일사마입니다. 오늘의 아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애플 가을 이벤트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발표된 순서대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이패드 9세대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어 CPU와 GPU 모두 전작 대비 20%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된 걸 유독 강조했는데 이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가 되었던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아이패드 9세대에서도 탑재가 되었어요. 이 기능은 페이스타임과 줌, 블루진스, 웹백스와 같은 영통 앱뿐만 아니라 Explain Everything과 같은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용량과 가격인데 기본 용량은 64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는 전작보다 2배 늘어났으며 가격 또한 동결이 되었어요. 이로써 선택할 수 있는 용량은 64, 256기가가 되겠습니다. 최고 용량 모델은 전작보단 조금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 6인데요. 솔직히 이번 행사의 메인은 아이패드 미니 6였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6는 아예 새롭게 변했는데요. 우선 홈 버튼이 사라지고 크기 또한 8.3인치로 증가했으며 칩셋도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처럼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애플 펜슬 2세대도 아이패드 미니 6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아이패드 에어 4 작은 버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어요. 기본 용량은 64부터 시작을 하여 256까지 있고요. 국내가 64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 아이패드 미니 6 한 줄평은 아이패드 에어 4 하위 호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애플워치 7 디자인은 루머처럼 각진 디자인이 아닌 곡선 디자인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이번 애플워치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존보다 약 20%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어진 만큼 다양한 정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앱들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이번에 강조한 게 내구성인데요. 애플워치 7은 애플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애플워치는 기존 애플워치들보다 충전 속도가 33%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는 애플워치 충전기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모든 밴드와 호환이 가능하며 색상은 알루미늄 기준으로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그리고 스테인리스는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티타늄은 내추럴, 스페이스 블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피트니스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지원을 하지 않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고 9월 이벤트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아이폰 13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은 당연히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요. 타사 대비 50% 빠르다고 합니다. GPU는 타사 대비 30% 더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A14 바이오닉 칩셋보다 얼마나 빨라졌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폰 13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니, 일반,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디자인은 기존 아이폰 12 일반 라인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디자인을 보면 아이폰 12 미니와 일반 모델은 카메라가 세로로 배치가 되었는데 아이폰 13 미니와 일반 모델은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아이폰 13 미니와 일반 모델에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만 있었던 센서 시프트가 탑재가 되면서 대각선으로 바뀌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저조도 성능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폰의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던 저조도 성능이 증가됐다라 이거 기대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시네마틱 모드로 영상을 찍으면 피사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초점이 자유롭게 조정이 돼서 전문 영화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영화 같은 순간을 담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FHD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한 슈퍼 레티나 XDR이 탑재가 되었는데 밝기 설정은 800니트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급의 밝기입니다. 대망의 노치 사이즈 또한 기존보다 약 2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타임인데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12 미니보다 1시간 반, 아이폰 13은 아이폰 12보다 2시간 반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총 5가지가 있어요. 자, 이젠 프로분들을 위한 제품이죠. 아이폰 13 프로로 넘어가면 역시나 아이폰 12 프로 라인을 계승했어요. 프로와 프로 맥스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일반 라인업이랑 똑같이 노치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13 일반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프로 라인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기존엔 800니트가 최대였지만 아이폰 13 프로 라인은 1000니트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프로모션이 탑재가 되었는데 120Hz가 탑재되었다는 소리죠. 아이폰 13 프로는 최소 10Hz부터 최고 120Hz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카메라인데요. 아이폰 12 시리즈에 비해 카메라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망원 카메라는 3배 광학줌을 지원하고 초광각 카메라는 2cm 접사 저조도 촬영에서 92% 개선이 되었고, 광각 카메라는 저조도 촬영이 2.2배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라이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로만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프로레스 촬영인데요. 이건 출시 예정이긴 한데 작년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 있던 프로로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나오겠죠? 프로레스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이라고 해요. 그치만 이게 용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128기가에선 4K 30프레임이 아닌 풀 HD 30프레임으로 제한이 걸립니다.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최소한 512는 사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아이폰 프로 시리즈만 해도 카메라에서 급 차이를 뒀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에서 급 차이를 두지 않았으니 프로 맥스 메리트가 크기와 배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 아이폰 12 프로 대비 1시간 반 정도 오래 가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경우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2시간 반 정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안 했는데 왜 말을 안 했냐 하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등장해야죠.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일반 라인이든 프로 라인이든 최저 용량은 128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동결이 된 상황입니다. 아이폰 일반 라인업은 128, 256, 512, 프로 라인업은 128, 256, 512, 1테라가 나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 환경을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아이패드, 심지어 아이패드 미니에도 충전기가 들어갔어요. 이번 아이폰은 확실히 프로분들과 일반 유저를 확실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이 훈련소 가기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프리오더로 구입한 상태인데 제발 안 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3주 뒤에 퇴소하고 바로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10월에 퇴소하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